보시면 이게 코나 EV 출고 서류입니다. 이거는 6월 4일날 어저께 출고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임시 번호판이고, 이거는 출고 서류입니다. 인수증 뭐 이런 거고. 지금 제가 직접 등록을 할 생각입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자동차 영업소에 가까이 다 왔습니다. 서류를 받아가지고 바로 이전을 하러 가겠습니다. 등록 사업차입니다. 서류를 뭐 적다가 잘못 적어가지고, 그리고 집사람 도장을 또 빠뜨려가지고 가져왔어요. 거의 맨날 나가야 돼요. 그 약간 확실하게 나가고 얼굴 반 공대표 정도 돼야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예쁘던데. 거의 200만원 패시지. 전기차 하이패스 등록을 위해서 톨게이트 사무실로 방문했습니다. 전기차 하이패스는 따로 요금소 영업소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기차는 아시겠지만 통행료가 50% 감면이 되고, 또 50% 감면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차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야, 오늘 처음 받았는데 아주 대박입니다. 주행감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라이트 켜봐봐. 오늘 등록 안 된대. 그래요? 라이트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아직 자료가 안 넘어왔대. 맞네요. 이거 쓰면 도전이잖아요. 도전이지. 네, 어렵사리 코나 EV 모델을 받았습니다. 제 차는 프리미엄 모델의 썬루프 뺀 풀옵션 차량입니다. 일단 자세한 거는 제가 내일 상세하게 시승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성입니다. 차 어저께 받아가지고 지금 아침에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썬팅 필름 아직 마르지 않아서 신문지를 끼워 놓은 상태고, 코나 EV 52km를 주행했습니다. 제 차는 프리미엄에 이제 썬루프를 뺀 나머지 옵션을 넣을 수 있는 옵션을 다 넣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각종 여러가지 옵션들, 블루링크 옵션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여러가지 옵션들을 다 넣었습니다. 투턴 블랙 루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넣었고,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그 스마트 센스입니다. 스마트 센스 옵션을 넣었습니다. 스마트 센스 옵션이란 긴급 제동을 해주고, 차선을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과속 카메라가 나타났을 때 뭐 속도를 지켜주고, 뭐 이런 안전 보조 장치들, 이 최신 차량을 구매하는 결정적인, 이런 거 떼야죠.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스마트 센스 옵션들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뭐 어떤 외산 브랜드 차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뭐 어떤 현대, 기아 자동차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보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센터 디스플레이는 8인치 맞나? 제가 정확하게 보질 않아서 8인치 정도로 보이고, 뭐 상당히 이제 그 센터 패시아의 중간 상단으로 올라와 있어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반면에 여기 보면 공조장치 부분은 조금 불편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코나 제가 한 2-3일 정도 타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6월 4일날 출고를 받아서 전화가 와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행거리는 90km 정도를 탔습니다. 얼마 안 탔죠.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지금 472km 를 갈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충전은 제가 집에서 완충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제 클러스터는 변화가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서 바꿀 수 있는데, 아이고,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거의 풀옵션 사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계기판 클러스터죠. 계기판 클러스터는 중앙에 보이시는 클러스터는 속도와, 이제 이 차는 전기는 모터니까 이 파워, 출력의 전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 시켜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모드는 이코노미 모드고요.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컴포트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입니다. 뭐 저는 전기차는 전기차답게 이코노미 모드로 탈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악셀의 궤도량, 파워가 전개되는 양과 그 다음에 브레이크나 혹은 회생 제동을 걸었을 때 충전되는 정도의 양을 표시해주는 인디게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차량 표시, 녹색 차량 표시 화살표 있는 거, 이거는 시동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보면 트립 정보인데요, 이 부분은 보시다시피 잘 안 보이네요. 스티어링 스위치를 조작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다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과 똑같죠. 뭐 이런 사용자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혹은 모르시더라도 전기차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집에서 완충을 해서 지금 여기 이곳까지 왔는데, 볼까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네, 시동을 걸고 41km 정도로 왔습니다. 아무튼 에어컨 켜고 왔을 때 완충해서 470km 정도 주행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오고, 아마 연비 주행에 맞게 한다면 실제로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틀지 않은 하절기, 봄이나 가을 정도 되면 또 훨씬 연비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에코는 에코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마트 센스에서, 죄송합니다, 잘 안 잡히는 조절이, 스마트 센서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계기판 온도 조절, 계기판 밝기 조절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축구방 감지를 끌 수 있거나 켤 수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내리거나 올릴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올라오는 형식인데 상당히 시인성도 좋고, 정보 표시해주는 정보도 훌륭한 것 같습니다. 초점이 잘 안 잡히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차선 유지 장치, 보조 장치를 켜고 끄는 거고, 이거는 뭐 충전과 관련된 거, 이건 VD 차량 자세 장치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왼쪽에는 뭐 미디어 모드 설정하는 것이고, 음성 인식 버튼이고요. 이건 미디어 모드, 볼륨, 뮤트, 그 다음에 이거는 주파수 뭐 이런 거, 혹은 시크 버튼이고요. 통화, 그 다음 통화 중지 버튼입니다. 음성 인식을 한번 해볼까요? 누르고, 네, 말씀하세요. 우리 집. 우리 집을 목적지로 설정합니다. 뭐 생각보다는 괜찮아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아 보이고, 또 스티어링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창 모드를 변경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버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컴포트 모드로 해야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계기판에 크루즈 세팅이 떴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뭐 속도 제한도 설정할 수 있고 크루즈 세팅을 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크루즈 셋을 하면, 지금 작동 시스템이 아니죠. 이제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하십시오. 이렇게 좀 차를 움직인 상태에서 셋을 하면 안되군요. 이건 좀 이따가 제가 하고. 네, 아무튼 크루즈 컨트롤 소들과 관련된 장치고, 이거는 이제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어느 정도로 둘 것이냐, 그걸 설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공조장치입니다. 공조장치의 경우는 뭐 여느 차량과 비슷하고, 이제 전기차에만 있는 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히트 버튼입니다. 히트 버튼은 그냥 쉽게 말하면 히터를 틀 때 요걸 켜고 사용한다, 뭐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상당히 큰 8인치 맞나? 8인치 정도의 내비게이션인 것 같고, 다른 나머지는 똑같은데, 이 차는 이제 전기차니까 EV 모드가 있습니다. EV 모드가 있고, 뭐 충전 관리와 관련해서 뭐 이런 거 뭐지? 아무튼 이제 요런 것 조정이 됩니다. 에코 드라이빙 관련된 이전 주행이력 이런 거, 뭐 전비 이력도 나오고요. 이번 설정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건 요즘 현대차들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상당히 또 잘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셋업, 터치 스크린 잘 먹고요. 이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렐 오디오라고 하는 뭐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는데, 뭐 생각보다 뭐 오디오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이 사악장의 금요미입니다. 네, 이렇게 피아노 팁 함께 하고 있습니다. difference between the two cities. 이렇게 좀 고대밀, 그리고 약간 반복적이고, 네,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 충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aux, USB 단자. 무선 충전, 제 핸드폰 노트 5인데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다, 죄송합니다. 정신없어서 말씀드려서. 이 차는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오토에 두고 약간 살짝 밀면, 이걸 세게 밀면 하이빔이 바로, 라이트를 켜볼게요. 수동으로 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세게 밀면, 죄송합니다. 세게 밀면 여기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라이트를 켜고 우리 하이빔을 할 때 여기 있는 스위치를 밀지 않습니까? 밀면 하이빔이 켜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토에 두고 그걸 한 단계 살짝 밀면 하이빔 어시스트, 그러니까 즉 차가 없을 때 하이빔이 켜지고, 차가 있거나 물체가 인식되면 자동으로 하이빔이 로어빔으로 바뀌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 라이트, 그 다음에 뭐 우적 감지, 와이퍼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차는 이제 기어 레버가 전자식 버튼입니다. 뭐 P, D 드라이브, 그 다음에 리버스, 뉴트럴, 이건 P 릴리스 있고, 요거는 뭐 사이드 브레이크, 통풍 시트, 히팅 시트 있고, 드라이브 모드 변경, 그다음 히팅 스티어링, 오토 홀드, 이건 주차 보조 장치, 이건 조수석 조절 장치가 있습니다. 뭐 이건 뭐 특별할 건 없고,
이건 글로박스는 뭐 생각보다 좀 크네요. 이건 전기차 충전 카드이고, 그다음 그 하이패스 룸미러가 이거 요즘 신형차를 제가 안 타봐가지고 이게 디자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요거 등은 일반 할로겐 등이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 에어컨 시원하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에어컨은 주행거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히터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전기차는 상당히 불편한데, 그나마 아이오닉 정도 돼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아이오닉보다는 확실히 이 코나, 한번 충전으로 400km 정도 타는 이 코나가 더욱 좋아진 것 같습니다. 뒷좌석 생각보다 좋고요. 네, 그러면 일단은 운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죠? 초점이 잘 안 잡히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는 뭐라고 하지? 제가 아이오닉을 하이브리드를 탔었는데, 네, 말씀하세요. 사상구청 15개의 검색 결과가 오, 잘 됩니다. 선택한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예, 아무튼 잠시 그렇고, 후 우회전입니다. 그 아이오닉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가 모터가 구동될 때의 느낌과 똑같습니다. 네, 뭐 별 전혀 다른 거 없습니다. 없고 그냥 아주 2km 앞 좌회전입니다.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뭐 주행거리도 뭐 이런 3세대 전기차들은 주행거리도 짧은 주행거리가 아니고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스마트 크루즈 셋스라면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방지턱. 전반적인 느낌은 차가 잘 나갑니다. 잘 나가지만 아무래도 배터리 무게 때문인지, 공차 중량이 1600km대거든요 배터리 무게 때문인지 차가 확실히 무겁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선회를 한다거나 가속을 한다거나 혹은 제동을 할 때 특히 차에 이제 중량이 많이 느껴지고, 그런 점에서 전기차는 제 생각에는 타이어가 아무래도 이렇게 고효율을 추구하는 타이어다 보니까 조금 비교적 주행을 스포티하게 하는 분들은 타이어를 추후에 조금 어느 정도의 이제 그립이 잘 나오는 타이어로 변경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소한 그 고효율 타이어 말고 최소한 사계절 컴포트 타이어라도 끼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도를 줄일 때 확실히 하중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기차, 특히 전기차 가지고 너무 스포츠 주행은 정말 안 어울리는 것 같고, 하체 세팅은 상당히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가 무게가 있다 보니까 너무 또 하체가 주저앉으면 안 되니까 단단하게 만들어 놨고, 주행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700m 앞 상당히 터미널 방면 좌회전. 유용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고, 뭐 자회전, 속도계 뭐 이런 거 다 알려주고, 또 시선을 아래로 계기판까지 내리지 않더라도 아주 충분히 또렷하게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너무 워낙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용하고 차가 잘 나가고, 그래서 전기차의 이런 장점은 그런 데서 발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차를 현재로서는 전기차를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은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고, 또 지자체별로 전기차에 지원금이 다르고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또 등록 조건 같은 것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신 현대차를 탈 때, 현대기아차를 탈 때 가장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이렇게 컵홀더가 커다랗게, 그래서 이런 커다란 이런 커피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컵도 얼마든지 다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널찍한 사이드미러, 현대차의 장점이죠. 이런 거 너무 좋고, 또 옵션 원래 제가 옵션을 따지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옵션이 있으면 너무 편하고 없으면 조금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전기차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 뭐 조금 지출을 하시더라도 좀 기왕이면 옵션을 좀 많이, 안전 옵션들, 편의 옵션들을 많이 넣으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거는 뭐 개인의 환경과 상황과 또 경제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정리를 해보면 디자인적인 요소 뭐 그건 호불호니까 일단 두고,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기능적인 면 상당히 만족스럽다. 700m 앞 그리고 터미널에서 서면 교차로 옵션 상당히 만족스럽다. 경제성 뭐 두말할 나위 없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면 전기차 무조건 구매하십시오. 그게 저의 결론입니다. 전기차 무조건 구매하시고 이 극단적인 효율성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또 여러가지 이런 편의 장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감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차 타면서 좀 더 실생활에 대한 불편한 점이나 또 좋은 점 이런 부분을 또 자꾸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 코나뿐만 아니겠지만 현대자동차의 음성인식 기능은 정말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 인식률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에 들어있는 이름을 바로 키워드로 워딩을 해도 인식을 해서 연결해주는 이런 것까지, 그다음 목적지, 뭐 최근 목적지 뭐 이런 걸 포함해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시내 구간에서 제가 스티어링과 그 다음에 그 악셀 뭐 일절에 어떤 조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헤드업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헤드업에 보시면 그런 각종 스마트 크루즈 센스가 작동한다는 것을 비춰주고 있고, 역시 계기판 클러스터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절로 속도를 줄이고 저절로 가속을 하고 저절로 차선을 유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혁신적이고 아주 뭐 재밌다라기보다는 무서울 정도로 좀 기술에 대해서 참 감탄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하고 있는 거. 고속도로 영업소에 전기차 IPS 등록을 하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보시죠. 보자. 오늘 어떻게 다녔나? 네, 오늘 하루 약 91km 정도를 다녔습니다. 계속 에어컨을 틀고 다녔고, 연비는 약 7.9km, 7.9km per 킬로와트고,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384km. 상당히 실제로 연비가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속도로에 하이패스 등록을 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하이패스 등록을 영업소에 가셔서 전기차 하이패스 등록을 하셔야 되고, 전기차 하이패스 등록을 하면 다들 잘 아시겠지만 50% 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goes a sight from my soul. There goes a sight, there goes a sight. There goes a sight from my soul. I think a fall angel just walk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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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goes a sight from my soul. There goes a sight, there goes a sight. Now there goes a sight from my there goes a sight. There goes a sight, there goes a sight. Now there goes a sight from my soul. There goes a sight from my soul. There goes a sight, there goes a sight. Now there goes a sight from my soul. There goes a sight from my soul. There goes a sight, there goes a sight. 안녕하십니까. 한국오리의 자동차 여행의 김종성입니다. 제가 새 차를 샀습니다. 차는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로닉입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 친환경 차를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요. 수소 전지차인 넥소와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인 코나 일렉트로닉스, 아이오닉, 이렇게 최근 들어서 아주 많이 전기차 혹은 친환경차의 패러다임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시대의 흐름을 읽고 코나 전기차를 과감하게 신청하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코나 전기차는 사실 지금 너무 인기가 좋아서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레이 전기차 1세대 전기차의 오너였습니다. 당시 LA 전기차는 완충을 하면 약 90km 정도를 주행하는 아주 불편한 차량이었습니다. 반면에 코나는 현재 완충을 하면 약 500km 가까이, 물론 경제주행을 했을 때입니다. 500km 가까이 주행거리가 뜹니다. 엄청난 혁신이고, 또 최근 들어서 반자율 주행, 스마트 센스, 그런 옵션들과 더불어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자동차, 말 그대로 자동차 뿐만 아니라 넘어가서 모바일 디바이스 라고 일컬어져도 하나도 어색함이 없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차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봐 드리겠습니다. 네, 코나의 전면부입니다. 전면부는 보시듯이 상당한 호불호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연기관차하고 다르게 앞에 그릴을 이렇게 막아 놓고 이런 십자 모양의 펀칭, 이 기하학적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호불호가 좀 심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디자인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런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푸른색 번호판입니다. 그리고 코나 혹은 신형 산타페의 특징이죠. 이쪽에 있는 요 보이는 이 전조등은 전조등이 아닙니다. 데이라이트 등이고, 밑에 보이시는 이 프로젝션 타입의 이 전구가 전조등입니다. LED 타입의 전조등이고, 하단의 그릴은 그냥 약간 물결 모양의 그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기차의 디자인 코나는 만족스러운데, 뭐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내연기관차하고 다른 부분이 바로 전용 EV 모델 전용 휠이 있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블랙 투톤, 썬루프를 빼고 블랙 투톤 옵션을 넣었습니다. 차는 프리미엄 모델에 썬루프를 뺀 나머지 풀옵션입니다. 뒷좌석 공간 한번 보겠습니다. 뒷좌석 공간입니다. 뭐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고 팔다리가 긴 편이 아니라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팅하는 포지셔닝으로 놓고 뒷자리에 앉았을 때입니다. 생각보다는 저도 되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탈만합니다. 네, 생각보다 제법 탈만합니다. 그래서 뒷좌석 공간에 대한 불만은 어차피 이 차가 소형 SUV 차량이라고 봤을 때 크게 불만 없는 것 같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신형 i30와 아주 흡사한 느낌입니다. 네, 후면 디자인입니다. 후면 디자인은 뭐 연기관차랑 특별히 다른 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리어 가니쉬, 번호판 가니쉬가 있는데 이 가니쉬가 최초에 이제 카탈로그 상에는 또 혹은 추출형 모델에 이 크롬 장식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 출시된 차는 크롬 장식이 아닌 이 바디 컬러 가니쉬가 있는데 동호회에서 상당한 불만을 호소하셔가지고 현대 측에서 이 가니쉬를 크롬 타입으로 나중에 추후에 달아주시기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나 EV 모델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 성실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전기차가 정말 많이 보급될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기차를 타시는 게 여러가지 혜택을 누리시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re goes a sight from my soul.